이제는 K7이 아니라 K8. 그러면 K9은 어떻게 되죠? 기아가 새로운 준대형 세단 K8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이야 저게 뭔 디자인이냐 라는 반응을 좀 보이게 했었죠. 어떤 의미로든 역대급 디자인이라는 이 평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이 기아 K8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입니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크게 갈렸었죠. 범퍼 그리고 엔진 후드와도 하나로 쭉 연결이 된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산 장난감을 연상시킨다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흰색에서는 저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오로라 블랙 색상에서는 또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콧구멍 같은 이 키드니 그릴로 놀림받고 있는 BMW가 떠오른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좀 결국 별로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상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마 역대 국산차 중에서는 흰색이 가장 안 팔리는 차가 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른 기아 차종을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K8을 보고 있으면은 마름모 공포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릴 부분에도 마름모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방향지 시등 역시 한쪽에 10개씩 20개의 마름모가 자리를 했고요. 범퍼 하단의 크롬 포인트 부분 역시 마름모로 마감됐고요. C필러 쪽에도 살짝 올라온 크롬 부분 역시 마름모로 디테일을 살렸고요. 테일램프 역시 삼각형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마름모의 느낌이 나고요. 실내 역시 마름모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마름모가 얼마나 많으면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기아 디자이너가 마름모하고 왼수를 진 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8이 처음 공개됐을 때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상당히 커진 이 크기였죠. 5m가 넘어가는 정확하게는 5015mm에 달하는 이 길이 때문에 차급이 좀 애매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고가 이전보다 15mm 낮아져서 그런지 또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분명 크기는 한데 사람의 눈이 또 이렇게 간사하구나 싶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길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측면이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장 조명이 좀 강했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Z자를 그리는 듯한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번 접은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사이즈가 됐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K5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제는 기아가 이모티콘 같은 테일램프 디자인을 쭉 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군데군데 캐딜락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볼보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앞쪽과 통일감을 줬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테일램프 아래쪽을 꽤 뾰족하게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사고 나면은 테일램프하고 범퍼값하고 상당하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또 마름모 공포증이 돋아나는데 이 머플러 쪽을 보면은 이 머플러 디자인은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 마름모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 눈에 잘 안 띄는 부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것은 좋은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마름모로 도배를 해놨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살짝 옆모습을 보면요. 테일램프 맨 아랫부분과 범퍼의 파팅 라인, 그러니까 조립하면서 생기는 단차 라인이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마름모가 적용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크롬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라인은 도어 아래에 있는 크롬 라인과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앞바퀴 뒤에서 시작한 이 라인이 뒷바퀴를 타고 쭉 올라오면서 테일램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죠. 제조사의 설명을 보면은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가 가속을 하면서 앞쪽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런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그런 요소들을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차기 때문에 좀 무시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예전에 K7 역시 골프장 갈 때 많이 탈 법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그런 역할도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은 골프채 4세트, 그러니까 골프 가방 4개와 보스턴백 4개를 모두 넣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은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겠어요. 다만 이 골프채는 좀 겹쳐서 실어야 한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겹쳐 신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스티어링 휠부터 보게 되는데, 사실 외관에서는 이 그릴 디자인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이 기아의 신규 로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방팔방 마름모가 있는데 이 로고마저 이렇게 각진 디자인이 있으니까 이 로고가 잘 만든 로고 같다라고 했던 그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락션 또는 운전석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디자인은 현대의 이 개딱지 형상과 상당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 각진 형태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보다 보면은 적용되겠지만 당장 보기에 예쁜가? 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실내에 사용된 소재들 자체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가죽의 소재도 꽤 부드러운 소재들이 사용이 됐고요. 이 크러쉬 패드 쪽에 들어간 리얼 우드 타입 가니쉬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죽도 아니고 면도 아닌 조금 독특한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이 소재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유지는 했는데 요 촉감이 좀 독특했거든요. 기아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를 연달아 배치를 해둔 그런 형태인데, 이 2개가 연결되는 부분이 스티어링 휠에 자연스럽게 가려지면서 큰 이질감 없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야를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좀 최근에 출시했던 현대기아 차들처럼 이 계기판 위쪽에 빛을 막아주는 부분이 없는데,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이 빛 반사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재밌는 부분은 AVN 모니터 아래에 자리한 공조기 및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조작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하는 구성이에요. 이 2개의 다이얼을 빼면은 모두 이 터치 스크린 형태로 변경이 된 건데요. 터치로 가다 못해 이 2개의 메뉴를 쓱 감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눌러서 공조기 조절 메뉴로 사용을 하다가 흔히 보는 이 인포테인먼트 메뉴 조작 버튼으로 이 모드를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작을 하려면은 현재 어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이 시야를 앞쪽이 아닌 센터 페시아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디자이너가 굉장히 멋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디자인을 해왔어요. 연구소에서 이 디자인을 보고서 와, 멋있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원리는 니들이 생각해야죠. 라고 해서 나온 그런 구성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조금 독특합니다. 최근 출시된 다른 차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터리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가 탑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동안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된 이후에 이 오른쪽 손을 올려놓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했던 이런 고객 피드백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줄 수 있게 됐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나 어라운드 뷰 카메라, 오토 홀더와 같은 운전하면서 또는 주차하면서 필요한 버튼들을 조작하기 쉽게 배치를 한 것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시트를 포함해서 도어 패널 쪽에도 역시 마름모가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스피커 쪽에도 마름모 디자인이 잔뜩 적용이 됐습니다. 좀 징글징글한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리디안 스피커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만 카돈 계열의 JBL 또는 이 렉시콘 스피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삼성과의 관계를 좀 의식을 한 건지 이번에 스피커 공급사가 변경됐습니다. 이 스피커가 어떤 음질을 들려주는지는 조만간 이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에서 선보였던 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하고 함께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이 허리 재지대를 꽉 조여주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몸에 맞춰서 이 시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익스텐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시승을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 클라우드 라이트라는 것도 상당히 강조를 했었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 크래시 패드 쪽에 별이 뜬 것처럼 점박이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저녁 시간에 이 차 안에 있으면은 이 실내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차가 길어진 덕분에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아까 현장에서 살펴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탔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탑승했던 차들은 대체로 플래그십 수준의 이 모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K8 역시 다른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모델에 준하는 그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편의 장비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쇼퍼 드리븐 용도까지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공조기 조절 장치하고 오디오 조절 장치가 있고요. 옆유리와 뒷유리의 블라인드 정도가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편안한 공간이 이 전부라는 거죠. 실제로는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뒷좌석에 앉아서 보면은 이 앞좌석의 헤드레스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에 이 거리처럼 생긴 부분을 만들어서 실제로 옷 또는 가방을 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칫 낭비될 수도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한 부분은 또 상당히 재밌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가격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3.5 LPG 모델이 3,22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상위 모델로 가면은 3.5 가솔린 AWD 모델이 4,526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다가 선택 분목을 더 추가를 하면은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고요. 다른 중대형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은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오묘한 가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K8을 살펴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멘트를 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서 이번엔 더빙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메가 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정필 기자였습니다.